네, 안녕하세요. AP투자연구소의 임상무의 팀장입니다. 오늘 알아볼 기업은 하이브고요. 코드 번호는 352820입니다. 현재 시각 4월 14일 3시 16분을 지나가고 있고요. 오랜만에 이제 하이브라는 이름으로 이제 방송을 하려니까 상당히 좀 어색하네요. 원래는 빅히트였죠. 그래서 좀 어색하고 오늘 또 이슈들이 좀 많이 있어가지고 그리고 주가 하락도 좀 과하게 나오고 있는데 네, 그와 관련해서 한번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 여러 가지 좀 이슈가 있었는데, 먼저 어떤 것부터 봐야 되냐면은, 할, 운반 사업이 물적 분할. 네. 그래서 이게 하이브 옛 빅히트가 운반 사업 부문이 물적 분할을 단행한다는 소식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요. 하이브는 운반 레이블 사업부를 물적 분할을 통해 신설해서 빅히트 뮤직을 설립을 위한 주주총회를 내달 15일에 연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부의 매출은 지난해 기준 약 4,400억 원을 회사 전체 연간 매출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핵심 부문인데 분할 전촉회사인 하이브의 지난해 매출액은 140억 원의 이제 수준에 불과하다. 그리고 빅히트 뮤직은 분할 신설된 후 비상장 회사로 이제 남게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어, 중요한 게 이제 비상장 회사라는 거죠. 네. 그다음에 그럼으로써 방탄소년단의 소속사인 하이브가 한 달 뒤인 주주총회를 열어 음반 사업 부문의 문적 분할을 단행한다라고 얘기가 하고 있고요. 하이브의 매출의 40%가 음반 사업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은 물적 분할을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그럴 수밖에 없죠. 그래서 빅히트의 하이브로 이제 바꿨고요. 이 회사는 지난달 30일 주총에서 사명은 하이브로 변경했지만 주시장에서 빅히트라는 이름으로 계속해서 써왔다. 현재 다음 달 14일 물적 분할을 위한 임시 주총도 열 예정이고, 빅히트 뮤직을 만들겠다는 게 하이브 측 계획인데,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얘기가 나왔었고요. 개인들은 네이버 주식 종목 게시판과 온라인 주식 카페에서 하이브 측의 물적 분할 시도를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기업 분할 방식 중 인적 분할은 기존 회사 주주들이 새 회사 주식을 나눠 갖지만, 물적 분할은 새 회사 주식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네. 자, 하이브 주식을 한 거는 BTS 음악에 투자한 것인데, 이를 떼어나면 주식 가치가 폭락할 것이다라고 우려했고요. 온라인 게시판에서는 물적 분할하면 무조건 주가가 하락한다. 하이브에는 알짜 BTS인데, 글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다. 빅히트 뮤직이 성장할 경우에 하이브 주식은 빈 껍데기가 될 것이라는 이 글도 있다. 네, 그때 하이브 측은 빅히트 뮤직의 성장을 고려하지 않다라고 이제 밝혔고요. 기업 물적 분할을 시도하다가 투자자의 반감을 산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죠. LG화학 때도 그랬었죠. LG화학 때도 LG에너지 솔루션을 물적 분할 계획을 발표했었죠. 네. 이걸 좀 자세하게 한번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 이건 좀 다음 시간에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물적 분할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텐데 그리고 오늘 또 보호예수 물량까지 저도 이거를 제가 스샷을 찍어 놓긴 했는데 의무 보유 이거를 있었는데 지금 하이브가 2020년 10월 15일 날 상장을 했으니까 4월 14일이 맞네요. 그러면 6개월 하기야 24.83% 정도 일시 백, 천만, 10만, 100만, 100만 조, 106만 조, 106만 3,100주가 이제 상장이 됨으로써 기간이랑 이제 최대 주주 물량이 좀 쏟아져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팔고 있었네요. 네, 느낌에. 그래도 추세가 좋아서 그래도 한 번 정도 지지받고 다시 한 번 더 올라가지 않을까 했는데 여기 이런 지지 라인을 좀 깼어요. 네, 깼고요. 이게 한 번에 몰아닥쳤네요. 네. 그러면서 이제 메리츠 증권에서 이제 투자 의견을 매수해서 보유로 이제 하향을 시켰는데 실제 메리츠 증권에서 나온 리포트를 제가 이제 다운을 받았어요. 근데 기사로 읽는 게 조금 더 좀 명확할 것 같아서 한번 여기서 어떤 얘기를 했는지 한번 보게 되면 이상과 현실 사이의 괴리를 좁힐 시기라고 이제 평가하면서 투자 의견을 매수해서 이제 보유로 낮췄다라고 합니다. 목표 주가는 기존 16만 원에서 26만 원으로 이제 상향을 했다라고 하고요. 네, 14일 메리츠 증권은 하이브의 내재 시가총액을 9조 9천억 원으로 평가하면서 이타카 홀딩스의 인수로 인한 유상증자 등 희석 물량을 고려한 적정 주가는 26만 원이라고 이제 분석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적정 주가는 내년 예상 당기순이익 50배를 적용한 값이라며 하이브를 플랫폼 사업자로 규정해 엔터 사업자에게 주어진 적 없는 높은 밸류에이션을 적용하더라고 상승 여력은 제한적이라고 평가를 했다. 네.
그래서 하이브가 인수하겠다고 밝힌 미국 매니지먼트 회사 이테카 홀딩스의 실적 기여도를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을 했는데, 미국 매니지먼트는 한국처럼 음원, 광고, 콘서트, 방송 등 아티스트와 관련된 모든 수익이 회사에 귀속되는 구조가 아니라는 설명이다. 미국은 아티스트가 중심이 돼 음반을 제작하는 회사와 매니지먼트를 담당하는 에이전시를 개별적으로 계약을 맺으며 에이전시 계약은 유연성이 이제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래서 한국은 아티스트가 매출에서 비용을 제외한 후 일정 비율 수취하는 제도지만 미국은 아티스트가 방송 콘서트 활동을 순수익의 20, 30%를 회사에게 배분해주는 시스템이라며 SB 프로젝트, 저스틴 비버와 아리아나 그란데의 방송 활동 콘서트 투어에 대한 매니지먼트를 담당하며 이들의 음반 유통 소속은 유니버셜로 되어 있다라고 설명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타카 홀딩스의 2022년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1244억 원, 374억 원으로 이제 추정을 했고요. 이타카 홀딩스 소속 아티스트의 유버스샵에 가져다 줄 이익도 생각보다 크지 않을 수 있다. 라고 짚었다고 합니다. 미국 시장은 팬덤 중심의 문화가 아니죠. 저도 그죠. 미국 아티스트가 개인 사업자에 가깝다는 점을 고려하면은 방탄소년단 등 국내 아이돌과 같은 리버스 입점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라고 했다. 이 연구는 공연 문화의 차이로 저스틴 비버, 응원봉 등의 팬덤 소비를 이타카의 아티스트에게 적용시키기 어려워 보인다며 미국 사업자들이 이를 못 만들었던 것인지 안 만들었던 것인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이어 미국은 아티스트에 대한 개념이 개인 사업자에 가깝기 때문에 굿즈 등에서 한국 아이돌들과 같은 수익 구조를 바라기는 어려울 것이다. 타 채널을 통해 판매된 굿즈를 유버스샵으로 집중시키면 유통 수수료 증대는 기대할 수 있다고 했다. 그래서 현재 하이브의 주가는 기업 가치를 충분히 반영한 상태이고 미국 아티스트 시스템을 고려하면 이타카 홀딩스에 대한 실존 눈높이도 낮출 필요가 있다라고 했다. 그래서 이타카 홀딩스 위에 유니버셜 뮤직 소속 아티스트 유버스 입점이 있었지만 미국의 팝문화에서 이들이 유버스샵 실적에서 얼마나 기여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면서 추가 인수 합병을 제외하면 현 구조상 2022년 이익이 정점이 찍을 것이라며 시장의 큰 이상과 본질에 근거한 현실 사이의 괴리를 좁힐 시기가 도래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네. 주가가 올라가고 있을 때는 그래도 나름대로 상당히 좋은 레포트들도 나오고 어떻게 보면은 뭐 글로벌 엔터사 글로벌 엔터 플랫폼 회사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또 의무보유 물량이 나오는 시점에서 이런 이슈가 터지니까 조금 더 어떻게 보면은 이 종목 그리고 또 물적 분할 이슈까지 해가지고 좀 3대가 조금 나쁘게 좀 형성이 됐어요. 그러면서 지지 라인을 또 갭으로 깨졌는데 오늘 빅히트를 찾아보려고 하는데 안 보이는 거야. 근데 어디선가 가격은 또 보이고 하면서 이제 하이브로 이름이 바뀌었구나 결국에 이렇게 저도 이제 좀 판단이 늦었던 거죠. 네. 참 아쉽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렇다라고 해서 뭐 폭락이 나올 것 같지는 않은데 아무래도 지금 코로나 사태도 그렇고 좀 이런 이슈들이 좀 겹치면서 분명히 물적 분할을 하면서 뭔가 이유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제가 추적을 해서 여러분들께 더 좋은 소식으로 이제 리뷰를 하게 될 것 같고요. 현재 그런 거로서 이게 좀 악재로 좀 작용을 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뭐 이런 지지 라인들을 좀 체크는 할 수는 있는데 네, 그런 게 어느 정도 이제 시장에서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이런 것도 이제 계속해서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뭐 추가적으로 뭔가 좀 이슈가 있다라고 했을 때는 실제 조금 다시 한 번 더 리뷰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래도 좀 여기 차트의 흐름에 있어서 조금 이런 상단까지는 한번 열어보면서 지켜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그 사이에 좀 가격 조정을 좀 받아주네요. 여기서 얼마만큼 좀 받쳐주는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이후에 다시 한 번 더 그러니까 하이브 같은 경우, 빅히트 같은 경우에는 뭐 올라가면서 이제 그런 뭐 후제라고 해야 되나요? 후제를 이제 퍼뜨리는 거죠. 네. 퍼뜨렸다가 점에서 좀 약간 좀 빠지다 보니까 5일선 밑으로 빠졌을 때 좀 약간 뭐라 해야 되나 시장에서 좀 악재로 생각해 볼 만한 이슈가 좀 터졌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는 조금 내가 만약에 뭐 물을 탄다라든지 아니면은 불을 타보겠다라고 하면은 조금 더 관망을 하다가 좀 시장 분위기나 아니면 이 종목에 대한 분위기를 좀 살펴본 다음에 그 다음에 좀 결정하시는 것도 나쁜 방법은 아닐 것 같다라는 의견 드리면서 오늘 리뷰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수고 투자하십시오. 네, 그리고
무료 추천 종목을 매일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요. AP 투자 연구소를 검색하시고요. 웹사이트 상단에 AP 투자 연구소 홈페이지로 갈 수 있는 링크가 나옵니다. 클릭하시게 되면은 홈페이지로 접속을 하실 수가 있고요. 화면 가운데 2021년 무료 추천 종목 라이브로 깜빡깜빡 하는 게 보이시죠? 네. 이렇게 클릭하시게 되면 매일매일 저희 소장님께서 댓글로 리딩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4월 9일, 4월 8일 매일매일 추천 도와드리고 있고요. 오늘의 추천 종목의 동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4월 12일 월요일 무료 추천 종목 7시 45분부터 댓글 리딩에 들어가신 걸 볼 수가 있고요. 주말 사이에 있었던 미증시에 대한 설명부터 상승과 하락에 대한 이유까지 댓글로서 리딩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9시가 되면요. 종목 추천이 나가게 되는데요. 글씨가 너무 작아서 조금만 크게 키워볼게요. 네, 종목명, 매수가, 1차 목표가, 손절가가 함께 제시가 됩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한세 예스24 홀딩스 현재가 1200원 기준 매수, 1차 목표가 1500원, 손절가 9820원으로 대응합니다. 그 뒤에 아이진 이렇게 종목 추천이 나왔고요. 그랬을 때 주가가 상승하게 되어 목표가에 도달했을 때는 목표가에 도달했다고 댓글로서 리딩을 도와드리고 있고요. 하락하면 하락하게 되었다고 손절에 대한 리딩도 함께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무료 추천 종목은 로그인을 하지 않아도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공개되어 있는 댓글 리딩이기 때문에 홈페이지에 오셔서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